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군선 조은주입니다. 오늘도 지수에 대한 반등은 또 이어지고 있죠. 상황 좋죠.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종목에 초점 맞추면 제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대선 전까지는 좋은 종목에 투자 마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좋은 종목들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추가 부양 정책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 제가 항상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 맞추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대선 전에 막판에 증시가 막 급락을 한다? 경기 침체를 당한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코로나19 그 확진 트럼프가 되기 전에 확진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본래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걸 묻혔어요, 그걸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어떤 의지가 강한 것 같고 2차 부양 정책도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밀리면 뭐 경기가 안 좋다, 증시가 떨어졌다. 2차 부양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월 같은 폭락장은 어차피 대선 전까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차트 한번 보면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선에 대한 붕괴가 되면 일부 현금을 늘린 건 좋아요. 하지만 뭘 현금을 늘리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거, 지수 관련주, 이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떨어지는데도 매수는 하고 싶은 건 해도 괜찮다. 하고 싶은 거 상승 초기라 말씀드렸죠. 잠시 후 제가 설명드렸지만 두산박해 못 갔던 거 좋습니다. S넷 이런 거 좋습니다. 못 갔던 거 위주로 매수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는 상관없는데 붕괴가 될 때 일부 그런 종목들은 매도와 현금은 일부 축소하면서 뭐 현금 비중을 뭐 30, 주식 한 70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을 하되 하고 싶은 건 한다. 언제까지? 일단 대선 전까지는 그렇게 전략을 짜서 하시면 되겠고 일단 월봉에서 연속적으로 2개월 음봉이 나면서 탄력이 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급등 후 십자가의 음봉, 십자가는 반전이에요. 밀리죠,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5개월선 깨지면 좀 조정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대선 전까지는 3월 같은 폭락자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양호한 만큼 시장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목에 초점 맞추시면서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또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미국의 지금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이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미국 대선 전에 나오든지 이후에 나오든지 나오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추가 부양 정책 수주 안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지금 한 가지 좀 변수는요.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가파르게 좀 확산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가지를 좀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강세일봉이 나왔죠.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 상승 기대 국면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전 저점 부근 2270포인트대 부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상단 추세까지 2600에서 2700포인트대 부근까지도 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유럽의 추가 부양 정책이 만약에 11월 달에 나오고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백신 성공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11월 달 이후에는 또 혹시나 불꽃 장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재확산된다라고 해도 추가 부양 정책이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증시 괜찮으니까 투자 잘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두산마켓인데요. 그러니까 상승 초기의 종목 이런 건 괜찮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월 6일 날 말씀드렸던 두산마켓이에요. 지금 미국 경기 부양 정책 어차피 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하느냐 이 시기일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굴삭기 시장의 북미 시장 1위가 바로 두산마켓이고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이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수혜주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니 굴삭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이번 4분기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마켓이 되겠죠. 그래서 한다면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월 6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방송에 와서 이때부터는 못 갔던 것은 이거다. 월봉 차트가 그동안의 조정을 수년 동안 횡보로 보이고 급격한 조정 보면 한 번도 상승파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못 갔던 거래야 되는데 못 갔던 거 이겁니다. 근데 저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저는 트럼프라고 봅니다. 자꾸 뉴스에서 조 바이든 나오고 있지만 그 언론은 많아요. 언론사는 여러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언론사의 어떤 내용이 진짜가 되지는 않고 과거에 트럼프 당선 안 된다고 해놓고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적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 대한 어떤 구독자 수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압도적인 것으로 거의 트럼프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정책은 임기 1기에 못했던 원래 임기 1기에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2기가 되면 인프라 투자 많이 할 겁니다. 미국이 현재 인프라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매겼을 때 등급이 D등급이 나온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됐죠. 오래된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 투자 속에서 이런 기계업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상에서 못 갔던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되 급락이 순간 나올 때 거래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없는 급락은 이제 좀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인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 주가 못 갈 때는 거래 막 터져요. 터지는 건 못 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 없이 떨어진 것은 이제 가짜야라. 그러니까 일부 위협적인 어떤 좀 가짜의 어떤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나오고 나서 돌파하게 되면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파가 되면 야 이거는 일부러 위협을 했구나. 진짜 하락하려고 하락한 것이 아니고 투매를 던지며 사람들을 매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시적인 이런 걸 말뚝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이런 대응봉의 거래는 말뚝을 돌파하면 크게 올라갑니다. 보통. 이게 거래가 터졌으면 못 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닥의 신호가 나왔고 또 대량 거래가 상장 이래로 최고로 나올 때 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 소화를 거쳤죠. 거치고서 돌파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10월 6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지금 지수 최근에 떨어졌을 때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수 떨어지면 같이 밀리긴 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 밀릴 때 같이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 덩달아 밀릴 수도 있겠지만 안 밀릴 수도 있어요. 왜? 3월달 같은 폭락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지수에 대한 하락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떨어졌다. 근데 종목은 좀 덜 떨어져요. 지수가 조금만 등해도 종목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또 지수 또 밀려도 종목이 조금 떨어져요. 지수가 다시 반대 살짝만 와도 종목도 많이 올라가요. 그럼 종목은 N자로 올라가는데 지수는 N자로 떨어져요. 지수가 떨어져 종목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3월의 폭락장만 아니면. 근데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서 폭락 장세가 연출되면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못 갔던 종목에 두산마켓을 매수 관점에 접근해서 지금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고 이제 722선에 대한 돌파가 막 이뤄짐에 따라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약세시로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5이선 매매로 추가 상승을 엿본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넷까지 볼 텐데요. 제가 못 갔던 종목 중 하나가 두산마켓도 있겠지만 S넷.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대비 이런 인프라 쪽 꼭 해야 되겠다 싶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서 반드시 뭔가는 그 관련주를 해야 되는데 왜? 디지털 뉴 정책은 국가정책 핵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 정책이 빌더버그 회의에서 핵심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디지털 뉴 정책 해야 되는데
항상 디지털 뉴딜 말만 하지만 뭘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저는 S넷, 중소형주는 S넷,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개만 보유한다면 S넷을 보유한다 해서 주식의 동반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강남 큰손하면 S넷, 대형주는 삼성 SDS 이 같은 어떤 라인에 있는 테마주거든요. 업종 테마. 그래서 삼성 SDS는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S넷 설명드릴 텐데요. 이 종목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수혜주로서 비대면 효과로 인한 S넷 그룹의 IT 인프라 구축의 6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IT 서비스에 대한 영향 강화 2년째 두 자리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120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개발 성공과 함께 이번 4분기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본격적 사업이 시행된다. 4월 달에 바로 이제 총선 정책 1호 정책이 공공 와이파이망 사업부 있죠. 또 시스코에 대한 IoT 기술 자격 획득과 함께 IoT 사업 확장이 이뤄질 것이고요. 120억 규모의 공공기지 프로젝트 수주, 아이도트와 손잡고 중국 원격 의료에 대한 사업 추진. 이 원격 의료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원격 의료 서비스 진출한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홀로그램, AR, 자율주행, VR, 스마트시티 다 합니다. 관련성을 띄고 있어서 결국 인터넷의 대표적 국가대표 종목이다라는 개념에서 삼성그룹에서 분산기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부분의 이 사물 인터넷의 핵심주가 될 수 있다. S넷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상 보시게 되면 제가 이번 달 꿈의 차트에 이런 상승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달에 종가 저가의 윗골이 침 맞고 떨어진 약세 신호. 그런데 저번 달에 직전 달보다 거래가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늘었는데 약세예요. 그걸 넘어갔다면 쭉쭉 뻗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가 상승 엿보이는 상태로서 최소한 일단 단기 22선, 중기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점진적 추가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단기적인 등락보단 스윙 형태의 마디를 먹는 전략으로서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남 큰손하면 S넷을 반드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일단 국동이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방호복을 미 정부 쪽에 수출을 하면서 2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규 시설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3분기, 4분기에도 방호복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방호복 생산에 주력을 하면서 주가가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5일선을 첫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 들어 이제 휴맵 쪽, 투자사 휴맵 쪽에 항체의약품 생산 원천 특허 출원 이슈가 나오면서 재차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국동 같은 경우가 21선 내일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 만약에 국동 21선 돌파하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반대로 내일 5일선 회복 안 되고 재차 5일선이 이탈되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차 경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가려고 하면 항상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아직 상토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중장기 이평선 뚫고 아직까지 꼭대기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2014년도 때처럼 막 장기적인 관점에선 MACD 0 돌파와 함께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이 코로나 재확산이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호복 관련주 중에서는 미국의 그래도 정부 쪽에 수주를 대규모로 했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제품이 검증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호복 관련주는 국동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동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엔디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엔디포스 하면 제가 9월 1일 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그 당시가 5,000원에 했었습니다. 10,000원대까지 한 100% 가까이 올라가고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저는 항상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물론 10% 20%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5% 10% 20% 이거는 일단은 제껴두고 항상 큰 고래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또 접근하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이 앤디퍼스도 아직까지 재료는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앤디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이죠. 중동 18개국 북아프리카의 진단키트 공급 MOU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본계약 기대감이 남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인도네시아 쪽도 역시 진단키트 MOU를 또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쪽의 공장 증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오늘 이제 코로나 독감 동시 진단 키트 이 회사가 거의 분자 진단 키트의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성능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죠. 일단 정부에서 코로나 독감 동시 진단 키트 건강보험 적용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코로나 독감 동시 진단 키트 식약처에서 수출 허가를 받고 유럽 쪽에 인증받은 기업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앤디퍼스 오늘부터 5일선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상투 신호는 안 나왔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아직까지 대음선이 나온다든지 그런 패턴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시점은 721선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때가 있죠. 그래서 앤디퍼스는 721선이 바닥권이었고요. 중장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는 5개월 평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막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과일권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칸 선생님. 네, 모트렉스 제가 9월 2일 날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 스마트카 필수 장치인 ADAS 등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 주가의 차트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한번 차트 볼까요? 자, 차트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제가 9월 달에 얘기를 해드리면서 9월 달에 어떤 거냐면 이 신호가 나왔다. 붕괴 하락, 돌파 상승, 붕괴 하락, 돌파 상승. 쫙 급등했죠? 네, 지금은 시세가 한번 분출됐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마 마이너스 텐데 지금은 관망정세 꺾여 있는 모습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컬러레일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이제 오늘 좀 매수가 좀 가능한 내일이죠. 매수 가능한 종목은 컬러레일을 볼 수 있을 텐데 S넷도 두산바켓도 모트렉스도 정말 큰 수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컬러레일 같은 경우도 초기 아까 못 갔던 종목은 되게 괜찮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컬러레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진핑에 대한 조기 방안이 오늘 이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광군제에서도 11월 11일 광군제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매출이 올라가는 시점이 우리는 또 화장품 관련주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월봉 차트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상 최고되는 거 하나 터지고 돌파가 됐어요. 매물대 돌파 그리고 파라볼릭 상승 전환. 자, 그러면 상승에 대한 월봉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722선이 돌파가 되다 되는데 일봉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중장기 초기 종목에 놓여 있는 중국주는 컬러레일을 가지고서 공략의 대상 삼으시면서 일단은 탄력적 상승의 조건, 밴드의 상단을 기준으로 점진적 상승 일단 노리시면서 약세 신호 나올 때 이 실험 관점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시진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남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좀 이제 가상화폐 수혜주 관점에 있는 우리기술 투자를 또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신성 ENG 쪽에 역시 계열회사의 벤처 캐피탈 이제 회사이죠. 일단 작년도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가상화폐 테마주로 움직일 때는 우리기술 투자가 좀 더 강한 주도주,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폐 테마주들보다도 역시 벤처 캐피탈 관련주 창투사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기술 투자를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리기술 투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100일선을 돌파를 하고 어제 안착을 했죠. 오늘 뭐 아직 상투 신호 나온 건 아닙니다. 종가로 양선이 나왔고요. 이제 막 MACD 0 돌파와 함께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주봉 차트가 이번 주부터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역시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중장기 역시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이거죠. 파라볼릭의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밑에서부터 빨간 거 하나 나올 때, 그럴 때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같이 5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 우리기술 투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일권이죠. 3일 동안 좀 이틀 동안 올라오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는 이제 이 721선 부근 3,200원대 중반대 부근이죠. 이 부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한 시가의 5일선 근접 시에는 5일선을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이 양호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런 테마주들은 약간 변수가 있겠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약간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좀 대비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변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대한광통신이란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5G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이 대한광통신, 광섬유, 광케이블 제조 전문 업체 중에서도 일단 KT가 최근 들어 이제 구리 기반의 전화망을 광케이블로 이제 전면 대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또 이제 광케이블 제조 업체 중에선 대표적인 기업이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지금 일봉상 쓰리바닥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오늘 종가로 아랫꼬리 중향선 강세 일봉이 나왔죠. 시간에 다니까 좀 급등세가 나왔죠. 단기는 내일도 이 721선 부근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4,7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지난달에 앞으로 이 고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차트 과일권에 있지 않죠. 이제 막 20개월 평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선 5G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일 저녁 9시 일단 MTNW 방송 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또 분석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오전 8시 이제 MTNW 또 들어오시게 되면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 또 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또 노란톡에서 이제 오픈 채팅에서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0000 4개 누르시면 됩니다. 사칭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예, 노란톡이죠. MTNW 강남큰손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항상 이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제가 공개 방송하고요. 장 끝나면 공개 방송하니까 MTNW의 검색, 뭐 노란톡도 있겠지만 일반 검색창에다가 MTNW 세 글자 쓰시면 공개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꼭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좋은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 다 거의 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서 위축되지 말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